계엄 이후 가장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계엄 이후 가장 끔찍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제 아침 박선원 의원이 저희한테 원래 출연 예정돼 있지 않은데 갑자기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애초에 없던 인터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봅시다. 정보사 블랙 요원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키워낸 가장 소중한 정예의 요원들이고 인재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투입된 그 일부 예. 간이들이 아직 복귀를 안 했습니다. 이분들이 복귀하셔야 됩니다. 원소속 부대로 돌아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무기가 나가는데 아직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고 무기가 반납되지 않았죠. 이야, 깜짝 놀랐거든요. 저 이후에 국방부에서는 전원 복귀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국방부에서는. 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동원됐던 병력이 모두 소속 부대에 복귀한 상태다 이렇게 본인이 확인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직은 복귀했겠죠. 근데 우리가 오비라고 불렀던 그런 블랙 요원이 있었다면 애초에 그들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잖아요. 이 블랙 요원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민주당이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오후 늦게 전현 의원이 국방장관 대행을 불러서 직접 질의합니다. 자, 이건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입니다. 지금 현재 복귀 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블랙 요원들은 자기들이 훈련받은 그 지명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는 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에 따르면 지금 현재 청주공항 여기에 그 폭발 임무를 맡은 그런 블랙 요원들이 있었고 또 사드 기지에 이런 테러를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를 일으킬 목적으로 무기 지급을 팀별로 받았다. 그리고 이 제보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무기를 C4 폭탄을 소지하고 있고 권총, 탄창 5개를 소지하고 있다. 이런 제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의 블랙 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 요원들이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폭탄을 사람이 많은 곳에 그냥 던지고 가더라도 누가 던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주공항의 경우에는 블랙 요원이 5명 내지 10명이 배당이 됐고 담당을 하고 있고 이 블랙 요원들은 직속 담당 상관에게만 지시받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아직도 복귀 명령이 안 내려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 만약에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블랙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안심이 됐다. 한 번 더 그런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소집 명령 이게 해제가 되고 작전이 취소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긴급하게 방송을 했던 거 알고 보니까 이 제보를 한 사람 자기가 지금 C4를 가지고 있대잖아요. 네. 이거 폭약입니다. 엄청난 고성능 폭약이에요. 그리고 권총, 탄창 5개를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사람도 나오고 지명도 나오고. 근데 자기들은 지금 복귀 명령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직속 상관한테만 지시를 받는다는데 지금 노상원이 아마도 최종 명령권자였었나 본데 지금 체포됐잖아요. 네. 중간 명령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들도 불안하고 우리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은 이 내용은 모든 방송에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요원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들도 지금 체크하고 있을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자, 저는 앞으로는 굉장히 적극적 추론을 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거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집어쳐야 된다고 봐요. 조금만의 단서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추론하고 적극적으로
이걸 의심해 봐야 된다고 공개 발언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아까 전현희 의원이 청주 작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충북 청주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핵심 방위 자산인 F-35A 전투기가 있는데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갈 때 여기에 폭탄을 투척해서 부풍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네. 거잖아요. 이 자세한 내용은 김병주 의원하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제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제가 물증이 없잖아요.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던 추론을 적극적으로 이제부터는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뭐 사드 테러 C4 블랙리온 미복귀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설마 한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쳐서 있게 될 수도 있는 엄청난 피해를 피하자면 적극적으로 추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제 노상원 수첩에서 백령도 작전이라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워낙 뉴스가 쏟아져서 이거 주목을 별로 못 받은 뉴스예요. 근데 국민일보 단독이거든요. 노상원 수첩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 이거 수첩에 나온 내용이에요. 노상원이 적어놓은. 거기 보면 수거 대상을 체포한 후에 저 대목 좀 읽어봐 주세요. 백령도 수거 작전이 대상을 체포 후에 배를 통해서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 그리고 북한 등 불상의 공격을 통해서 배가 폭발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수첩에. 이 왜 백령도인가? 이게 육지에서 인천항에서 배로 4시간 넘게 걸려요. 백령도가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왜 굳이 어차피 계엄하에 수방사 지하 벙커에 보내도 아무도 모르는데 왜 굳이 저 멀리 백령도까지 보낼까? 백령도에서 폭발한 가장 대표적인 배가 뭡니까? 천안함이 있죠. 천안함이에요. 천안함. 그래서 제가 번뜩 생각이 든 게 윤석열이 천안함 그 북한 폭침 부정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나? 바로 찾아왔어요. 있습니다. 영상이. 봅시다.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 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천안함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이참에 쓸어버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부터 계엄 얘기했는데 저 얘기는 올해 3월에 한 거예요. 네,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령도 작전은 천안함 침몰한 인근 해역에서 천안함이 어디서 침몰했느냐? 백령도 바로 인근에서 네. 침몰했어요. 백령도 바로 옆에서. 그 인근에서 배를 폭파해서 수거한 사람들 어차피 제거하고 싶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수장시키고 그걸 북한 소행으로 발표하는 작전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제가 한 말이 과한 것 같아요? 수첩을 보세요. 수첩에 있는 말들 가지고 제가 추론했을 뿐이에요. 백령도로 보낸다고 하잖아. 수거 대상을. 그리고 배를 폭파한다잖아.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 자들은 정말 미치광이들이에요. 미치광이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론해서 작은 단서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제가 먼저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의문이 들었던 대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이 이야기는 너무 나간 얘기여서 하면 안 되겠다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얘기해야 되겠어요. 윤석열이 탄핵 소추 전에 담화를 냈잖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그 담화 있지 않습니까? 며칠입니까 그게? 그게 지난 12일이었습니다. 12월 12일. 네. 탄핵되기 전이에요. 소추되기. 그때 뭐 내란죄가 아니다. 뭐 국회 질서 유지하려고 했다. 뭐 개소리 했는데 근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중국 드론 얘기를 하거든요. 잠깐 들어봅시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중국 드론이 미국 자산을 촬영했다고 하지? 이게 계엄 시나리오에 중국이 있나? 이때도
김건희 씨가 오비를 찾을 때요. 제가 오비를 찾는다는 제보까지는 받았고 내용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때도 김건희 씨가 그럼 나 통일 대통령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할 때예요. 중국 관련이 이 오비를 활용한 어떤 작전이 들어가나? 그런 생각을 혼자 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뜬금없이 중국 드론으로 미국 전략 자산을 촬영한다는 얘기를 하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기억이 재소환된 게 노상원이 요원들을 모집할 때 외국어 능통자를 찾았는데 네. 러시아하고 중국어. 네.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잠깐 들어봅시다. 정대령은 우회 공작하는 요원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국내외에서 공작하는 인원 있잖아요. 소위 얘기한 블랙 요원들, 네. 그 사람들을 이제 규합을 한 것 같아요. 점조직으로. 그러면서 이제 언어 능력하고 이런 것들을 그 갖춘 능력자, 자기가 언어 능력. 15명을 해서 정대령이 그 정언을 했었거든요. 언어 능력과 이제 갖춘 리스트를 사령관한테 줬다. 러시아어요? 중국하고 그 제보자는 러시아에 대한 언어 능력이라고 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 관련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나중에 이해하고 특히 이해가 안 가게 중국어 능통자. 아니 왜 중국어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정말 필요하니까 굳이 찾았겠죠.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지? 이게 윤석열의 중국 드론 발언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도대체? 저의 풀리지 않는 조각 중 하나였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발언한 거거든요. 탄핵 소추 직전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풀리지 않는 조각인데 혼자 중국을 어떻게 하려는 거지? 그러다가 블랙 요원 제보를 보고 이게 저 나름대로 풀렸어요. 사드 무게 전략 자산입니다. 폭파했는데 잡고 보니 중국어를 하네? 그럼 중국이 국내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폭파하게 되죠. 중국이 사드에 엄청 민감했었으니까. 그런데 북한군은 군복 묻었다가 발견한 걸로 북한 공격으로 등갑시킬 수 있는데 네. 이 중국 요원이 중국 군복 입고 올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북한은 384 넘어왔다 하면 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니까 중국어 말하는 요원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북한 공격은 이미 다른 건으로 만들고 여기서 중국까지 끌어들이면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계산 아니었을까? 에이 설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설마가 어디서 백령도 배폭파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김병기 의원이 어제 다 말할 수 없다. 외교적 문제가 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것도 잠깐 봅시다. 그게 나라가 뒤집힌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때에 따라서는요. 왜냐하면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홍장원 1차장이 다 말하면 나라가 뒤집힐 일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공격 가설에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체포 있다 칩시다. 중국어 말한다고 쳐요. 그래야 중국어 개입을 말하죠. 근데 체포된 요원 수사하면 신원이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제2수사단인 거예요. 제2수사단이 따로 있다는 뉴스가 크게 취급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차피 계엄했어요. 어차피 계엄해서 입법, 사법, 행정, 방송 다 자기 맘대로 장악을 했는데 왜 노상원이 따로 이 수사단을 두냐고 그 대목이 또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거든요. 모든 건 이유가 있어요.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모든 건 이유가 있는데 노상원이 정보사에 제2수사단을 뒀다. 이게 크게 취급되지 않는 뉴스입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수사 2단이고. 자, 이거 잠깐 들어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 정보사 그 수사 2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첫 번째 임무로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하고 선관위 2단이라는 직원 거는 정식이 아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조직입니다. 노상원이 직접 관할할 2단을 사조직이죠, 사조직. 저 대목을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오랜 시간 노상원은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미쳐서 그렇지. 노상원은 육사 수석 입학한 사람입니다. 이 수사단을 왜 만들었을까? 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텐데. 계엄인데 모든 게 자기들 손에 있는데 뭘 이 수사단을 또 만들어. 그런데 이 수사단이 있어야 돼요. 자, 추론해 봅시다. 블랙들에게 사드 폭파
사드 폭파는 지금 제보 온 거 아니에요? 블랙으로부터 사드 폭파 지시를 했다고 쳐요. 아까 그 전현희 의원이 제보 받은 바에 따른 것이다라면서 질의를 한 거에 청주 비행장, 성주 사드 기지, 그렇죠. 뭐 이런 한국 내 소요- 시설들이에요. 한국 내 네. 시설. 아무리 블랙이어도 한국 내 이 북파공작원은 북한에 가서 적지에 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사살하고 그리고 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이게 한국 내 시설이고 사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는 거 모릅니까? 한국 내에서 도피해야 돼요. 그럼 왜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잡혀오면 그 수사 책임자가 나야. 노상원이. 따로 이 수사단이 있어.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제 가설대로라면 모집한 블랙 중에 중국 능통자는 중국을 잘한다. 중국에 유학 갔다 왔다. 이런 사람 안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이중 국적을 유지하는 조선족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 가설이 맞으려면. 그래야 이 시나리오가 성립되지. 그래야 중국의 소행이라고 몰아붙이죠. 블랙 중에 이중 국적자 혹은 중국 국적 소지자 혹은 오랫동안 블랙으로 활동한 조선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오면 저는 거의 틀림없다고 봐요. 이 시나리오가. 저 혼자 추론호는. 그리고 이런 작전은 너무 위험한 데다 명예도 없어요.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 돈의 흐름도 쳐다봐야 되고. 그 수사 2단 같은 경우에 공식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예전 군사정권 시절 때의 사조직 같은 건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중에는 합동수사본부가 설치가 되죠. 근데 이것과 별개로 노상원이 네. 이미 다 모든 수사권을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법정은 다 군사법정이에요. 방송국에 군인도 다 깔려있고 시청에도 군인도 다 깔려있고 경찰서에도 군인이 깔려있고 모든 곳은 군인이 장악하는 게 계엄령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계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 빨리 해제돼가지고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군인이 다 장악한 군인 세상이에요. 수사단도 이미 장악됐는데 뭘 이 수사단이 필요로 할까? 이 작전은 비밀이거든요. 이 작전은 다른 모두가 몰라야 돼요. 그리고 이 작전의 내용을 아는 이 블랙들은 그런 불안이 있겠죠. 내가 국내에서 지금 사드를 폭파했는데 그럼 나는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불안을 풀어줘야지 작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수사단 단장이 나야. 라고 말해 앞뒤가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제 추론인데 이 얘기 해봐야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참고 있다가 이 블랙 제보가 거의 크로스체크 됐나 봐요. 크로스체크가. 김병주 의원 오늘 나와서 더 자세한 얘기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 일단 MBC 보도에 따르면 그 비상계엄 선포 때 이제 전현직 정보사 요원 40명이 급파가 됐는데 이들 중에 5명한테는 선관위를 장악하라, 직원 납치하라 이런 그렇죠. 임무가 주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5명이 어떤 임무를 받고 그렇죠. 어디로 갔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5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이게. 그중에서도 지명으로 5명, 10명을 했으니까 지금 2가지만 밝혀진 것일 수도 있어요. 아직 한 덩어리가 안 밝혀진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2덩어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한가한 얘기 할 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한독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국정안정 어쩌고 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우리가 자기를 보고 지금 국정안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공무원 한 사람일 뿐인데 뽑힌 적도 없고 자기가 뭐라고 여야가 합의하라느니.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거긴 한데 그 논리가 너무 가소로워서 그리고 한덕수 탄핵하면 국정 혼란이 온다느니 지금 국정이 안정이 됐어요? 한덕수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덕수가 무슨 권한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까? 그냥 윤석열이 뽑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에 대해서. 무슨 한덕수가 국정을 안정시켜요. 그렇게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국정 혼란이 생긴다느니 뭐 역풍이 분다느니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어. 한덕수 탄핵은 26일까지 민주당이 미뤘던데 어차피 27일이 국회 본회의 그때 하는 거니까 그 이유는 노정면 대변인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블랙 요원 관련해서는 김병주 의원이 꼭 나와서 얘기했다고 하셨으니까 뭐가 더 있나 봐요. 2번, 3번 크로스체크 한 것 같고
이들은 계엄 해제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계엄을 선포할 기회를 계속 엿봤어요. 국회의장 공간에 계엄군이 갔던 영상 어제 공개됐죠. 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공개했습니다. 이게 계엄 해제가 몇 시 됐죠? 4일 새벽 1시쯤에 근데 됐고요. 근데 해제되고 나서 한 40분, 40분쯤 있다가 간 거 아니에요. 네. 영상부터 일단 봐요. 이게 1시 42분이죠. 그러니까 해제가 됐는데 네,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이 포착이 됐고 저길 이건 왜 가? 자기들이. 정문에 계엄군이 집결을 했고요. 그리고 1시 50분 이게 1시 50분이고요. 자, 이렇게 다니다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결된 상태였는데 계엄군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거고 저는 저 지시는 2차 계엄을 한다면 일단 국회의장부터 바로 확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계엄군이 해제가 됐는데 왜 단 부대로 복귀를 안 하고 국회의장 공간으로 갑니까? 딱 찍어가지고.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이 블랙이 돌아오지 않은 것도 윤석열이 자신만만했던 것도 김건희가 나 통일 대통령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것도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저때까지 탄핵소추 당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였거든요. 계엄 바로 선포하죠, 그럼. 저는 윤석열 돌아오면 에이, 어떻게 다시 계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꿈 깨라고 말하고 싶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요를 일으켜버리면 되죠. 아니 한 번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잖아요. 다시 통수권을 쥐었어요. 근데 얌전히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끝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추론하고 또는 가설을 얘기하면 이건 뭐 입증도 안 되고 또 음모론이라는 소리 듣고 그냥 넘어갈 것 같다 싶었는데 이제는 이 작은 단서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론하고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그 단서를 끝까지 찾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백령도에서 수고한 그들 표현대로 하자면 수고한 대부분 야권 인사들 아닙니까? 수고한 인사들을 배에 태워서 백령도에 가가지고 배를 폭파시켜 수상시킨다는 말을 제가 했다고 해봐요. 어디서 제보받고 미쳤다고 했겠죠. 이제는 한상은 수첩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 그리고 아직 블랙 복귀 안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이 종식되기는커녕 현재 진행형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진짜 화나요 진짜.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 겸손은 윤석열 파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